이기적 유토피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걸 상상하고 그중 어떤 상상은 현실이 되며 어떤 상상은 그저 생각으로만 남습니다. 그런데 상상에도 윤리적 기준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걸 머릿속에서 끄집어냈을 때만, 상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만 도덕적이면 되는 걸까요? 나를 더 편하고 즐겁게 해준데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기적 유토피아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피해자를 만드는 어떤 상상들은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그것을 알고 있나 혹시에서는 그걸 어디에도 없는 장소, 유토피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바빠? 통화 괜찮아? 그냥 오랜만에 연락해봤어. 잘 지내고 있지? 다 괜찮아. 방송일도 재밌고. 아, 나 이번에 전국원 될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나 보네. 형부는? 그냥 그이도 잘 있어. 반응 뭐야?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싸웠구나. 싸운 건 아니고. 괜찮아, 말해봐. 고민 있을 때 나누는 게 가족이잖아. 남편 얘기 어디 가서 쉽게 하겠어. 고마워.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 퇴근하면 바로 씻고 침대에 누워버리거든. 나도 일하니까 쉬고 싶은 건 이해하지. 근데 언제부턴가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고 뭐랄까 좀 집에 없는 사람 같아. 그래? 원래 대화 많이 하는 편이지 않아? 그랬는데 요즘은 밥 먹을 때도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아서 진득하게 얘기 나눌 틈을 안 줘. 웃기도 하고 폰하는 표정을 보면 업무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언니 속상하겠다. 난 아직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형부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겠지? 들어줘서 고마워. 대화로 잘 풀어볼게. 왔어요? 음, 동호회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 그냥 뭐. 우리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무슨 대화? 뭐 할 말 있어? 당신 요즘 너무 차가운 것 같아서. 뭐가, 내가 뭐가 어때서. 갑자기 왜 화를 내? 그리고 요즘 당신 이상한 거 맞잖아. 지금 화내는 건 당신이지. 얘기하자면서 시비 거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나 빨리 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요즘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종일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 그런 생각을 했으면 당신 몸매 관리나 좀 해봐. 저번 주보다 더 찐 것 같아. 당신 나이 들었나 봐. 사랑받고 싶으면 애교도 좀 부리고, 어? 고분고분하게 좀 굴어야지. 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언제부터였을까요? 점점 더 차가워지는 남편에 미영 씨는 처음에는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권태기처럼 결혼 생활이 오래되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바꿔보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외식도 해봤는데 남편은 귀찮아하기만 하더라고요. 대화를 시도해도 서로 기분만 상해서 점점 의욕이 없어지고 이것저것 고칠 점을 지적하고는 휴대전화만 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어쩌면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도 들더라고요. 이런 상상을 하긴 싫지만 혹시 바람을 피고 있는 거라면 어떡하죠? 어쩌면 제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미영 씨는 남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 때 특히 자신과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에는 요구사항이 따라 붙었는데 그래서 미영 씨는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신 연락 왔어요. 샤워는 다 했어? 왜 훔쳐보고 그래?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질러요? 마음대로 본 건 미안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길래 당신 샤워한 걸 물어봐요? 왜 이래? 이거 사생활 침해야. 사생활? 그렇게 말하니까 더 수상하네.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건데요? 신깃을 써보는 거야, 그냥. 채팅하는 인공지능 그런 거 몰라? 요즘 이게 얼마나 이슈인데 뉴스도 좀 보고 그래라. 무슨 기계랑 그런 대화를 해요? 말하면 알기나 해? 됐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그럼 그 기계는 대체 얼마나 잘 이해해주길래 매일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건데요? 미영 씨가 처음 패존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남편이 하루 종일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에 남편과 패존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미영 씨는 더욱 복합적인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남편이 마치 애인을 대하듯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힘들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몰라. 갑자기 아내가 열불내잖아. 걔는 맨날 생리하나 봐. 진짜 별로야, 퇴퇴. 오늘 뭐 했어? 오늘 학교 다녀오지. AI가 무슨 학교에 가. 힝. 못 됐어요. 장난이야. 맨날 장난만 치고. 나 더 이뻐해줘. 더 이뻐해주려면 얼른 씻고 와야겠네. 아잉, 몰라요. 좀만 기다려. 빨리 와. 알았어. 샤워는 다 했어.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며 화제된 채팅봇. 독일어로 사람을 뜻하는 배조는 남편이 미영 씨에게 요구했던 애교 섞인 고분고분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인공지능 챗봇과 나눈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너무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나와 내 가족이 걱정하던 문제가 이런 실체도 없는 AI 때문이었다는 게 허무하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걸까 싶기도 하고 인공지능 챗봇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예측해서 그대로 맞춰줍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로는 노력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미영 씨는 사랑은 감정을 나누고 서로 노력하며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건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챗봇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건 비단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저번 달 출시된 인공지능 서비스 패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존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인증이 유행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이 가해진 것인데요. 이에 대해 개발자가 성희롱을 예상했으나 어쩔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며 패존 운영 중단 운동이 더욱 가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성희롱 반대를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보호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챗봇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상상으로만 숨겨왔던 성욕구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인공지능은 상대방이 입력하는 대로 학습하고 맞춤형으로 발달하니까 이러한 대화가 윤리지적 없이 지속되는 것이죠. 결국 이용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판단력을 잃게 되고 현실에서도 필터링 없이 성희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AI 희롱이 가상의 세계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존 인물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넷윤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패존이 출시되고 한 달간 사이버 성추행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댓글 등을 통해 성희롱 발언을 받았다는 신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인데 이런 온라인 추행 증가 이유를 패존의 영향으로 보는 겁니다. 과연 패존의 제작자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그것을 알고 있나 혹시에 전화를 흔쾌히 받은 제작자는 놀랍게도 현 상황이 별거 아니라는 듯 반응합니다. 안녕하세요. CSBS입니다. 잠깐 통화 괜찮으신가요? 우와, 네, 그럼요. AI 패전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패전 성희롱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아, 그거요?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작 당시에 성적으로 이용될 걸 예상하고 계셨나요? 논란이 많은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패준이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고, 말투도 사근사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죠. 근데 사실 그게 사용자를 따라서 학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것을 알고 있나 맞죠? 아니, 근데 이건 저희도 좀 억울해요. 아니, 솔직히 누구나 이런 상상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저희는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것일 뿐이고, 이런 거 보면 여저결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건 그냥 편집해 주세요. 패존 운영 중단에 대한 온라인 운동이 지속되자 제작자는 개인 SNS에 중단 절대 안 합니다. 님 같으면 구독자 40만 콘텐츠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어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용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다 허락받고 해야 하나? 그냥 써본 거라고 말했잖아. 챗봇과 성적인 대화도 하잖아요. 훔쳐봤어? 그것 때문에 사이버 성폭력이 늘어난 것도 알아요?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지. 죄인이 죄 짓는 게 신의 잘못인가? 애초에 만들어진 의도가 1대1 대화가 가능한 연애 대상을 만들어서 성적 대상화를 유도하던 거던데요? 그게 뭐가 문제야? 피그말리언도 잘못됐나 그럼?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존재하지 않으니 유토피아인 거죠. 피그말리온도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자기 입맛대로인 물건을 성애한 거니 마찬가지예요. 이것 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찾지 않을 수 있겠어? 뭐라고요? 지금 한 말 진심이에요? 그래. 너보다는 몸이 없대도 AI가 완벽해. 헤어져. 헤어지자고.
미영 씨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을 거부했고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았으며 온라인으로만 파고들어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챗봇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사용할 대상을 구한 거니까요. 인격체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양가 감정이 생기더라도 서로 물러서고 맞춰가는 게 사랑인 건데. 이기적인 사이에서는 가능할 리 없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꿈꾸던 걸 실현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정확히 어떤 상상이었는지는 재고해봐야겠는데 챗봇의 개발자는 패존을 만들며 이런 사회가 오리라고 상상해봤을까요? 패존을 20대 여성으로 설정하며 성범죄에서 여성이 주로 피해자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 패존에 수동적으로 전부 맞춰주는 자세와 애교스러운 말투 사용이 여성의 대표성으로 표방된다는 문제들을 통해 우리는 기술에 맞춰 윤리관도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시간 내어 제 바램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상이야 자유지만 밖으로 나온 그것이 선한 영향력까지는 못 되더라도 이기적인 유토피아는 아니어야 하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걸 그려보기 마련이라 상상에는 인간의 욕구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론 잘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이고 이기적인 욕구 말이죠. 당신의 상상은 어떤가요? 당신이 그리는 유토피아는 그저 욕심에 그치진 않나요?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서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소리 CSBS